하겠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도착하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서 인사 다시 드리고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복합시설 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저희 그 공모사업 개요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월에 다음 달이죠. 바로 공고를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조금 뭐 약간 의견 수렴해서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사업 개요하고 사업 계획서에 준해서 공고가 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큰 틀에서 이제 부처 수준에서의 어떤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그 교육개발원에서는 실무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같이 참여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저희 교육개발원에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운영 단계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들은 대부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중심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되겠고요. 아마 오늘 그 대학 관계자분들도 좀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관련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제 설명 이후에 사학진흥재단에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는 순서를 갖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은 한꺼번에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윤갑수 사무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까지만 하는 건 아니고 향후 5년간 준공까지 생각하면 뭐 한 10년간 정도 지원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5년간 1조 8천억 원 정도 예산 규모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 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도 포함하긴 하지만 저희 공모사업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학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복합시설법 혹시 이게 뭔지 찾아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본래 학교복합시설이라고 하면 학교시설, 학교 부지에 설치하는 것만 학교복합시설에 해당이 돼요. 근데 저희 공모사업은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에만 부합하면 꼭 학교시설이 아니더라도 아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뭐 도서관 부지도 있을 수 있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원 부지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학교하고 그 지역에서 같이 좀 그 잘 사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취지에 맞다고 하면 저희 공모사업 범위에 일단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도 교육시설, 문화체육, 보건복지시설 일부 주민 편의시설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부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행정시설이든 그 기존에 없는 일반적으로 복합시설에 없는 시설까지 이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랑 좀 상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이 아까 그 윤갑수 사무관님께서 제가 사전 조사했을 때 100여 개 정도 일단 수요 조사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예산이 3,600억 일단은 예산 그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선별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요 시간 이후에 이제 뒷부분에 평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긴 할 텐데 일단 사업 우선 대상 선정을 어떤 걸 할 건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그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계획 사업들이 그 몇 가지 있어요. 교육발전 특구 사업도 있고 늘범학교도 있고 한데 그렇게 그런 교육계획 사업과 연계한 사업들을 우선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이제 타부처 협력 사업도 그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 국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그건 이제 30억 정액으로 일반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국토부나 다른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하면 좀 우선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서 최근에 그 가장 복합시설 중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수영장인데,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선정하고 예산도 아마 50% 정액으로 이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공고가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 가 이제 5년 후에는 없도록 이렇게 목표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는데,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를 좀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아까 이게 대학은 조금 우리 공모 사업엔 직접적으로 빠져 있고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그 교육부 지원비가 국고가 아니라 교육청의 초중등 그 예산, 유초중등 예산으로 사용하는 지방교육 재정을 일부 그 목적 사업비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아까 그 우리 교수님도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20%에서 30% 지원을 하고, 늘봄이나 돌봄, 방과후학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면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잖아요. 대피 시설로는 쓸 수는 있지만, 그래서 뭐 체육시설이든 교육시설을 좀 포함해서 하면 10%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마 그 내년에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나 그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 공모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모 절차는 내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에 공고를 정식으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공모를 두 차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두 차례 나눠서 할 그 예정이고요. 그래서 2월에 접수해서 3월에 한번 선정을 하고, 6월에 접수해서 7월에 선정하는, 그러니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차례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에 수요가 있을 때 기초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의향서를 그 제출하는 걸 기본 절차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꾸로 교육청에서 의사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자체에서 회신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서로 간의 의사타진을 하고, 추진주체가 기초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교육청이 될 수도 있는데, 추진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교육청, 시도교육청이 되겠죠. 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시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기초적인 검토를 해서 큰 다른 결격 사유나 이견이 없다고 하면 교육부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절차는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사업 건수에 따라서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사전에 저희 교육개발원에서 그 서류 검토는 미비한 부분들 보완을 해야 되니까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고득점 순으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전 수요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 제공도 할 겁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저희가 사업 공고 1월에 하고 1차 공모를 저희 1월에 권역별 설명회도 또 따로 할 겁니다. 권역별 설명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공모 접수하고 3월에 심사를 한번 해서 선정을 하고 7월에 한번 선정을 해서 사업 확정은 7월에서 8월 사이 하고 9월에 그 예산 예정교부 통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접수가 많이 되면 아마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심사 평가 기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사는 전체 100점 기준으로 설계를 했고, 크게 분야를 3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역 여건 및 수요가 있는지가 이제 4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사전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가 이제 3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사업 계획이 좀 타당한지 30점으로 해서 총점 100점으로 설계를 했고요. 요 정량 평가는 이제 서류가 이제 관련된 항목별로 서류라든가 이행 여부가 확인이 되면 이제 점수 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성 평가는 뭐 대표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그 부지가 적정한지 뭐 이런 항목들은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여건 및 수요와 관련해서 조금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지역 여건 및 수요하고 사업의 필요성, 부지의 적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지역 여건 및 수요는 생활권 내에 그 유사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복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인지,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수요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량 평가로 되어 있고, 사업이 필요한지는 딱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그 지역에 필요하고 시급한지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진짜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배점이 가장 높은데 20점으로 설계를 했고, 학교 복합 시설 입지는 아까 입지는 저희가 다 열어뒀다고 했죠. 복합시설 법으로만 보면 학교 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되는데 일단 다 열어놓고 가능하면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거를 저희가 제일 권장하고 있고, 학교에 붙어 있거나 학교에서 그 접근성이 좋은 뭐 폐교더라도 그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는 뭐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부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전 준비는 30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큰 카테고리는 사업 추진 의지가 진짜로 있는지, 학교에서만 하고 싶으신 건지 지자체나 뭐 교육청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협약이 체결됐는지도 보고 있어요. 작년에는 배점이 이거보다 훨씬 높았는데 사업이 그 추진 절차상 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배점을 낮춰서 일단 설계를 했고요. 투자 계획 이렇게 크게 3개 카테고리로 했고, 추진 주체 간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추진 주체 간에 협력 방안을 낸 게 이게 교육 지자체 단독 그 사업이거나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가능하냐 이런 의견들, 질문들도 좀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 취지가 학교하고 지자체, 교육청이 다 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협력 방안, 아까 그 단순히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급화하고 지역 수요에 진짜로 좀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발굴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추진 주체 간의 협력 방안도 저희가 여기 정량 평가는 아니고 정성 평가로 넣었지만 있고, 그리고 학교 복합 시설을 전담할 전문 조직이나 팀이 있는지도 저희가 조금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사업 의향서를 제출을 했는지 이건 정량 평가하고 협약 추진 여부도 저희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계획에 국비 투자 여부, 타부처 공모 사업 선정 여부, 선정한 사업들을 좀 먼저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투자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평가 항목으로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배점은 30점으로 설계를 했고, 배치 및 동선 계획의 합리성을 이제 배점을 별도로 했는데 아마 사업 기획 단계에는 배치라든가 뭐 동선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주 기본적으로 그 학교에 부지가 있는지, 운동장 하부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간단한 검토들은 사전에 있어야 이게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필요한 그 평가 항목으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도 지역 중심으로 활용할 건지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 활용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설 설치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운영 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요걸 하려면 지역하고 학교랑 협의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운영 계획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사도 해야 되고 공사 이후에 이제 사용상에도 어느 정도 동선 분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일부 해주십사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뭐 잘했냐 못했냐보다는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됐는지 여부로 정량 평가를 해서 총점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상 교부는 일괄로 아마 아까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연차별로 아마 나눠서 지원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이제 지원하는 형식으로 일괄로 지급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안을 그 중간에 이제 절차 진행하다가 또 뭔가 협의가 잘 안 돼서 중단되는 사업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아까 그 윤갑순 사무관님도 한두 개 정도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그래서 그 시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계 발주하는 조건으로 예산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사업 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든가 사업비 증액 요소가 많이 생기거나 용도가 바뀌어서 뭐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사업비의 30% 증가라든가 축소가 있을 경우에 재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반적인 투자 심사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실제로 이런 일이 그 이슈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저희 쪽이랑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서 제출 기한은 그 저희 내년 1월에 공고를 할 때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해서 그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서류는 총괄표, 체크리스트, 사업 신청서 그리고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여기 예시로 보여드린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가 그 공문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접수를 하는데 실제 이제 첨부 서류들은 저희 이메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들을 미리 알려드려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추진 주체별로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가 일정별로 어떤 그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지 요건 서류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올해 했었던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109개 지자체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예정인 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전국 그 기초지자체에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예정이고요. 올해 39개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 중인데 수영장 11개, 중복도 있겠죠 당연히, 체육관 24개, 도서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 돌봄 요게 좀 우선 지원하고 지원비도 높게 책정을 해서 19개, 상당히 좀 많은 비율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연면적은 사업별 그 굉장히 그 차이가 많습니다. 그 연면적이 1000 이하인 좀 소규모 사업부터 4000에서 5000 그 사이에 되는 사업들도 이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규모에 따른 선정, 우선 선정 여부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총사업비 규모도 뭐 100억 이하부터 400억 이상 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고요. 교육부 지원비도 10억 이하인 사업부터 200억 이상의 사업까지 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업 규모라든가 특성에 따라서 잘 기획을 해서 접수하면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그 선정된 사례 5가지만 조금 소개해 드리면, 저희 울릉은 아까 그 지하에 여기도 약간 경사지에 지하에 대피 시설까지 포함한 그런 시설이 되겠고, 울릉에 있는 시설은 학교 부지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체육관 부지로 쓰고 있던 걸 이제 재건축하면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지역에 이제 작은 도서관을 이전하면서 도서관하고 돌봄센터,
주차장, 방공 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해서 한 359억, 굉장히 물론 군 그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울의 이제 동진학교 특수학교 신설하는 게 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의 그 다양한 지역 사회 시설 수요 이렇게 좀 의견 모아가지고 특수학교 설립하면서 수영장하고 주차장, 카페, 도서관, 평생교육센터,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특수학교긴 한데 지역 개방하는 걸 조건으로 사업을 한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충남 중학교인데 요게 이제 학교 부지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학교 부지는 아니고 공원 부지입니다. 지자체 소유의 이제 공원 부지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을 지은 사례고, 공원 부지에 청소년 도서관 지어가지고 지역민들 활용하고, 여기 연결복도가 있죠. 기존 교사동 일부 교실들을 리모델링해서 연결복도 만들어서 학생들도 공원에 있는 그 지역의 도서관을 직접 이용해서 지역 학교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대전에서 제안하신 사례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학교 부지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대구의 이제 경운초등학교 사례인데, 이제 구립도서관을 학교의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굉장히 우리 교수님이 소개한 대로 굉장히 좀 고급화하고 이제 크게 해서, 학교에 이렇게 큰 도서관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요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경험하고 공부하고 책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 규모만 딱 보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역과 학교에서 같이 학교의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한 사례고, 요거는 이제 홍성군에 있는 폐교 부지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제 폐교 부지가 넓을 텐데 일부 좀 그 야구장 2면이나 하고 또 실내 체육관 시설해서 지역 주민하고 학생들이 같이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지를 추가 확보해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 5가지 보여드린 게 꼭 학교 시설이나 학교 부지가 아니더라도 학교와 학생하고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그 접근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부지라고 하면 뭐 폐교든 공원이든 뭐 체육관 부지든 다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에 이제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가 맞다고 하면 부지와 상관없이, 그 또 소유가 누구 소유냐 상관없이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공모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고,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도 짧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마 첫 번째 페이지 작성해야 될 거는 그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어쨌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 자체도 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좀 만들려고 노력하긴 했는데요. 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우리 학교에 설치할 경우에 대상 학교가 있겠죠. 지역하고 이게 개축일 수도 있고, 기존에 요새는 학생수 워낙 작아서 리모델링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폐교 활용 사례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아마 교육부 지원비는 올해는 교육청 예산에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별도로 구분해서 좀 기입하도록 좀 양식을 바꿨고요. 저희 사업 주체가 아마 학교에서 이렇게 제안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는 이 두 기관을 좀 적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하나 이제 본 사업계획서 쓰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하나 양식으로 추가했는데, 여기 보시면 쭉 저희 평가 배정 항목 전체가 있고, 여기 배점이 있고 자체평가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정성평가 항목은 어차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음영이 좀 칠해져 있고,
생활권 내 유사시설이 있는지, 우리 지자체가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인지, 그리고 수요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그리고 또 사업 의향서를 지자체에서 제출했는지 이런 것들은 서류 구비 여부를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서류 확인해서 좀 미비한 부분들은 서로 이제 크로스 체크를 좀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하나 제공해 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 사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제 평가나 지원비에 산정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저희가 그 계획서 양식을 좀 꾸몄고요. 지역 구분, 인구 감소 지역인지 여부, 아까 그 인구 감소 지역은 그 정률로 50%까지 지원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지원비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국고사업 연계, 그리고 소유 운영 주체, 추진 주체가 지자체인지 교육청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복합 시설이 뭔지를 이제 도서관을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지, 평생학습관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통 이 그 시설 용도별로 그 해당 그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규모와 관련된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 근거가 있다고 하면 간략히 써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그렇게 했고, 아마 학교를 기반으로 학교 위치에 그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가장 일반적이고 또 많기 때문에 그 학교의 기본적인 현황은 또 그 학교에 그 건물이 있고 이 건물과 또 연계해서 사업을 또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황은 좀 저희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 부지의 현황이 어떤지, 기존 학교가 있으면 기존 학교의 어느 위치에 설치하려고 하는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부지가 현재 이제 연면적이나 용적률이 법적인 제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나중에 이제 다 사업 계획을 했는데 이제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면 서로 낭패이기 때문에 사업 부지의 적정성이 아까 그 배점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했고, 지역 그 이제 학교복합시설 수요와 관련해서 지역에 이제 유사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수요가 있는지, 뭐 돌봄 시설 하려고 하면 그 돌봄 연령대의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기존에 이제 돌봄 시설이 이미 있는지 이런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도서관, 체육관, 돌봄센터 하려고 하면 그 지역 내에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이제 분석하도록 했고, 수요가 이제 수요 분석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텐데 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국토부에서 만든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게 도보기준 5분, 도보기준 10분, 도보기준 15분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설별로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기초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어떤 검토 기준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아까 그 사업의 필요성이 정성평가 항목 중에, 그리고 전체 평가 배점 중에 좀 가장 높은데 아마 그 지역 여건상 필요한지, 또 우리 학교 시설 현황 관련해서 이미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고급화해서 이제 하려고 한다, 이미 노후화돼서 좀 더 잘 짓고 싶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시설이나 지역 여건 뭐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우리 요 시설 위에서 교육 돌봄을 좀 더 좀 강화하고 싶다 이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사업별로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는 또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에 초점 맞춰서 그 필요성을 이렇게 조금 개조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가 항목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쭉 했더니 뭐 여기까지는 진행됐다, 지방비가 이미 확보됐다, 아니면 안 됐다, 향후에 뭐 쭉 이런 것들을 할 거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주시면 그 평가할 때 좀 많이 그 진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투자 규모 확보 방안도 이제 국비나 지방비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교육부 지원비가 아까 지원 기준에 따라서 산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고,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이제 공사 단가라든가 뭐 예상 책정 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사업도 총사업비가 이제 고급화하기 위해서 이제 더 했을 수도 있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유형, 비슷한 규모의 사업은 지원비 자체는 좀 약간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지원 기준의 산정 기준, 지원비 산정 기준을 위한 공사비 단가는 아마 공고할 때 조금 나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평한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투자비 내역이 뭐 설계비, 공사비 이런 것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사비 전체 사업비 책정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검토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도록 했고, 아마 운영비도 구체적으로 안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운영비 부담 때문에 또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0억대 이상, 뭐 20억 가까이 운영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비슷한 규모,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보면 저희도 좀 많이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지원해서 같이 좀 도와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치 및 동선 계획도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느 부분에 위치해서 동선을 빼면 학생들이 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기초적인 검토는 좀 했으면 좋겠어서 양식화했고, 작년에는 별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시설 운영 계획도 운영 주체라든가 운영 계획, 이게 보통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거기에 협의가 됐으면 계략적으로 써주시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미정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학생에서 얼만큼 이용할지, 지역 주민들은 어떤 부분을 얼만큼 이용할지 시간대라든가 이런 것까지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중 안전대책하고 사용 중 안전대책 또 계략적으로만,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제일 복합시설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민들 들어오고 또 주차 동선도 좀 많이 생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복합시설을 관리하면 학생들한테도 안전하고 지역민들도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하는 게 학교의 동의를 구하는 데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평가 항목에도 넣고 양식에도 별도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증빙 자료가 아까 이제 평가와 관련한 이런 것들은 평가 항목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죠. 전문 조직이라든가 의향서라든가. 그래서 이제 평가 항목과 관련된 항목 중에 이제 해당 사업에서 이미 추진한 내용이 있고 추진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전체를 다 내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미 추진해서 자료가 있다고 하는 항목에 한해서만 제출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캐디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좀 도와서 같이 지자체나 교육청, 학교랑 같이 좀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이번 달 내로 공문 시행은 별도로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자문하고 컨설팅을 올해 선정된 사업도 있고 이제 내년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고요. 기획 단계인 것도 있고 뭐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도 있고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도 있는데, 단계별로 조금 어려운 점이라든가 자문을 구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도
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사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자문단을 꾸려서 같이 회의를 하든 서면으로 검토 의견을 내드리든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그 지원 내용이 사업 계획서 작성일 수도 있고 그 이후 단계 어떤 뭐 사전 기획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시도에서 교육부에 신청하는 단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 수요조사도 내년 2월 중에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시도교육청에 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영역을 통해서 지원해드리면 될까요? 라는 것들을 시도단에서 이제 협의를 할 거고 아마 시도는 지자체랑 교육청에 이제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 쪽이랑 이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공지를 내년 초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도 많고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 소통 창구를 좀 그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권역을 일단 올해 사업 얼만큼 지원했는지 그 개수 기준으로 일단 나눴어요. 인접한 서울, 인천, 경기가 규모가 큰데 한 권역으로 왜 묶었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접수 그 건수 기준으로 일단 권역을 묶어서 저희 캐디 담당자입니다. 그 홈페이지 들어보면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저희한테 이제 사전에 조금 유선으로 협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공문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한테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 중에 자료 뭐 이런 것들 요청하는 게 많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참고할 만한 자료를 좀 만들고 있고요. 아마 이게 제일 유용하게 또 간단히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학교 복합시설 조성하고 운영비가 얼만큼 들고 뭐 인건비가 얼만큼 들고 지금 애들이 잘 쓰고 있는지 만족도 높은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좀 잘 운영되고 있는 한 9개에서 10개 사례 저희가 조사해서 올 연말에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저희가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궁금하신 점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회신드리고 있긴 한데 이것도 취합해서 저희가 12월 말에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공모 사업에 대해서 아마 올해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를 처음 접해본 케이스의 이제 담당자분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설 사업 자체를 또 처음 맡아보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시설 그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개정 작업을 거쳐서 가능하면 공고 시점에 같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정도에 요건 도면하고 이제 칼라 사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학교복합시설 사례집 3월에 발간할 예정이고요. 이건 연구성이긴 한데 저희 운영비도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려고 지금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근거 연구, 운영비 근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만한 안전한 복합시설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집 개발해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영감사무관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학교복합시설.kr에 들어가시면 지자체나 교육청 학교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복합화 이웃마당이라고 주로 이제 학교에서 검토해가지고 필요로 하는 수요 정보를 올려놓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하고 교육청에서 들어가서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웃마당에 지금 올해 조사한 게 한 50개 정도 50여 개 정도 사업이 올라와 있고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별도로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지자체랑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수요 20개 정도 그리고 또 학교에서 보내주신 수요 65개 정도 해서 수요를 갖고 있고 이웃마당은 계속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정보를 정리해서
그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드릴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수요가 있답니다. 통보해드릴 거고 이웃마당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거니까 학교나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학교에 뭐 직접 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명회 하고 있지만 좀 와서 해달라는 요구도 좀 많이 있으셨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게 확정된 일정은 아니고 연초다 보니까 아직 일정을 확정 못했고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학교 복합 시설 조성하고 운영 현황 사례 답사도 하고 좀 큰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 시설은 또 이런 강당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권역별 설명회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예시긴 한데 저희가 좀 가서 볼 만한 아까 윤갑수 사무관님이 얘기해 주신 광주 능평초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그런 사례 포함해서 화천초등학교, 화천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들 답사할 예정이고 여기에 없는 시설인데 추진하고자 하는 복합 시설과 좀 비슷한 유형의 사례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따로 일정을 잡아서 소규모로라도 이제 계속 같이 가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 또 물어보고 듣고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저희 쪽 그게 어떻게 보면 자문 컨설팅의 일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예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 저희도 일정이 잡히는 대로 공지를 해서 다 같이 가서 듣고 보고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질의회신 별도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Q&A 저희가 좀 정리를 했어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이외의 부지나 뭐 폐교 부지 이런 거 활용하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자체 또는 국고 지원 없이 교육청 재원으로만 이제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도서관도 있고 체육관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도 이제 가능은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 배점에 또 얼만큼 학교랑 지자체랑 교육청이 이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었는지 이게 배점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만드는 사업들이 좀 우선 선정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고 지원 사업들이 시설 지원 사업들이 있고 운영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일단 다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시설 사업이 아니라 이제 운영 단계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포함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단일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가능은 한데 어쨌든 우리 이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교육이랑 돌봄을 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법적인 질의회신도 많이 하긴 하는데 사립학교도 소유권 여부 이렇게 협의해서 사립학교도 추진 가능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학교복합시설이 할 수 있는 용도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 좀 특이한 용도의 시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저희 쪽이랑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플로어에서 하는 질의는 저희 교육부하고 저희 지원기관이 요 다음 순서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받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내년도 사업 공모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